1월 18일 수요일 정근우의 야구시다 정근우 이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베트남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잘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재능 기부하고 오셨더라고요. 거기 은근히 한인 사회에서 이렇게 야구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네. 10개 팀 정도가 있더라고요. 네. 되게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요즘 최강야구가 정말 네. 재미있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김성근 감독과 이대호 선수가 합류하면서 분위기 전환이 된 것 같아요. 분위기 전환도 됐고요. 네. 이게 예능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있고요. 아니 독립구단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목표는 제 11구단을 만들어 봅니다. 이대호 은퇴 범벅 새로운 팀에서 출발하자. 저는 최근에 이 분한테 꽂혔습니다. 야신의 남자 지석권 코치. 야신의 남자요? 여기를 쳐라. 네, 오늘 그 지석권 코치와도 전화 인터뷰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하여튼 최근에 최강야구가 다시 또 한번 붐업에 성공하면서 많은 팬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였죠. 롯데자이언츠에서 한현희 선수와 FA 계약을 했어요. 3+1 계약을 하면서 네. 최대 40억 원, 무려 옵션이 22억이었죠. 네. 시각이 극과 극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팬들 입장에서는 네. 잘못된 계약이다. 너무나 좋은 계약이다. 정프로는 어떠세요? 저는 정말 좋은 계약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투수진이 나쁘지는 않지만 투수는 한 명이라도 많으면 좋기 때문에 또 한현희 선수가 커리어가 낮았던 선수도 아니고 이번 계기로 본인 스스로도 많이 발전하고 스스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는 옵션으로 실드를 많이 쳐놓고 선수 입장에서는 그거를 또 따먹으려고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좋은 계약이었다 저는 봅니다. 네. 한희 선수도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 옵션이 굉장히 자극을 주는 어떤 동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문제는 정찬원 선수입니다. 이제 나머지 4명 남았는데요. 그 중에서 선발 투수가 유일한 한 명이 정찬원 선수예요. 저희 지난번에 전화 인터뷰도 했고 간절함과 의지를 읽을 수 있었는데요. 일단 키움 히어로즈의 입장은 모든 거는 에이전트한테 달렸다. 우리는 에이전트가 어떤 거를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구단의 입장, 공식적인 입장을 이야기하기 어렵다. FA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구단에서는 FA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안녕 계약 이외에는 계약하기 어렵다는 거를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에이전트도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제가 뭐 사인앤트레이드도 생각해 보신 거 있냐 아니면 정찬 선수가 FA 재수를 또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네. 시즌 중에 이용찬 선수처럼 구단을 찾을 수 있는 건데 전 지난번에 키움한테 키가 있다라고 했는데 키움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한테 키 없다. 그 키는 에이전트한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키움 입장에서는 의사 전달을 한번 했기 때문에 네. 다시 키움이랑 계약하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선수 하고요. 입장도 어렵죠. 제일 좋은 거는 아시다시피 FA 계약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용찬 선수 케이스도 잘하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걸 조심스럽게 생각 한번 해봅니다. 네, 정찬 선수가 워낙 지금 몸 상태가 좋고 훈련도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에이전트 측에서는 한 5, 6팀의 메시지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 지나면 바로 스프링 캠프 이제 시작이에요. 정말 얼마 안 남은 시간이어서 선수 측 입장에서는 많이 초조할 것 같아요. 스프링 캠프를 통해서 또 시범 경기를 통해서 필요한 자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나오기 네. 때문에 그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냐에 따라서 뭔가 이번 계약은 좀 성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NC 다이노스에서 외국인 투수 한 명을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팬들 사이에서 가장 좀 소문이 무성했던 콜린 레이 선수인데요. 제가 좀 취재한 바에 의하면 NC 다이노스와의 계약은 어렵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디컬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가족 이슈가 있어서 KBO 리그 행은 좀 주저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콜린 레이 선수가 다시 메이저리그 행을 놓고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2011년 샌디에이고에 입단을 해서 2015년 샌디에이고 빅리그에 데뷔를 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군데에 거쳤죠. 그래서 2021년 소프트뱅크에 입단했다가 아내의 출산 문제로 퇴단을 했고요. 그러면서 미러키에 마이너리그에 계약을 했다가 2022년에 다시 또 소프트뱅크로 갔던 선수입니다. 김성근 감독이 이 선수를 또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소프트뱅크 같이 있었기 네, 그리고 좀 때문에. 봐주셨다고 또 얘기했고요. 굉장히 내성적인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는데 키가 196이에요. 저보다 조금 크네요.
변화구를 굉장히 잘 던지는 선수고 예, 패스트볼 구속이 145에서 150 정도 나오는 선수라고 하는데 NC 입장에서는 분명히 함이 날만한 그런 선수였고요. 지난 시즌에 SSG에서도 콜린 레이 선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단 관계자에 의하면 콜린 레이 선수는 당연히 지금 그 후보 리스트에서 빠져 있고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게 구단 입장이라고만 네. 이야기를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 발표가 뭐 언제 날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NC 다이노스 외국인 지금 두 번째 투수가 누구일지 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스프링 캠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각 구단마다 코칭 스태프에 대한 정리, 선임 이런 부분들이 다 발표가 되고 있죠. 17일 기준으로 명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팀이 두 팀이에요. KT와 삼성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올 시즌에도 정군의 야구시다에서 각 구단 코칭 스태프 개편과 관련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이 디펜딩 챔피언인 SSG 랜더스입니다. 지난해 코칭 스태프의 보직을 최대한 유지하되 김원영 감독과 선수단의 가교 역할을 수행했던 조원호 코치를 수석 코치로 보직 변경을 했고요. 김희재 코치는 벤치 코치 및 3루 주루 작전 코치를 병행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아무래도 떡아웃 리더, 네네. 떡아웃 코치를 하시던 조은우 코치를 편하게 지내던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네. 소속 코치로 보직을 옮기시면서 굉장히 안정성 있는 보직을 마련해 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속 코치를 맡고 있던 김민재 코치님이 또 주 포지션인 작전 코치로 코치. 예, 네. 가신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잘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네. 주요 코칭 스태프인과 아웃을 보면요. 김정준 코치는 LG 수석 코치로 가셨고 세리자 유지 코치는 두산으로 갔습니다. 키움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새로 영입한 코치가 3명입니다. 박정백 코치가 두산으로 이제 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박정백 코치의 이동 외에는 코칭 스태프 쪽에서 큰 이탈이 없습니다. 마정길 코치, 최종국 이승호 코치가 새로 들어왔고요. 박정배 코치가 팀을 나가게 됐죠. 네. 일단 뭐 마정길 코치가 오랫동안 이 팀에 있었고, 그리고 최종국 코치도 마찬가지로 이 두 코치의 영입이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더 마음 편한 코치들이 좀 오셔가지고 좀 더 소통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네. 그리고 최종국 코치가 또 수비 전문 코치이기 때문에 뭐 수비의 중요성 이런 게 포지션의 정리 이런 부분을 잘 할 것 같습니다. 네, 7년 만에 히어를 들어서 돌아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LG 트윈스입니다. 사령탑이 연경혁 감독으로 바뀌면서 전체적인 큰 틀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수석 코치의 SSG 데이터 센터장을 맡았던 김정준 코치가 왔고요. 박경환 배터리 코치가 새롭게 LG에 합류했습니다. 일단 오랫동안 계셨던 뭐 유지연 감독님부터 해서 뭐 이병규 코치님, 뭐 김호 코치님 오래 계셨고 김무석 코치님 오래 계셨고 김정민 코치님 오래 계셨고 거의 뭐 원클럽맨들이 되게 오래 계셨던 분들이 많이 나가셨네요. 많이 나갔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에서도 영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된 것 같고요. LG 트윈스도 연경혁 감독님부터 해서 김종준 수석 코치님 이런 분들이 정말 데이터 야구를 하시는 분들인데 네. 얼만큼 이 데이터와 선수들과 이렇게 호흡이 잘 맞을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사실 감독이 바뀌면 감독의 의중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코치들이 와서 또 선수들과의 가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LG는 지금 많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역시 코칭 스태프 개편이 있었죠. 퓨처스팀을 이끌었던 정명환 전 2군 감독이 1군 투수 코치를 맡았고요. 손승락 전 전력강화 코디네이터가 퓨처스팀 감독으로 선임됐습니다. 이정호 코치님, 저 친구네요 또. 네. 송지만 코치, 뭐 나주환 코치, 요태균 코치도 계시고 강성호 코치님까지 해서 한 평에서 좀 많이 봤던 분인데, 네, 참. 네, 이정호 코치는 청소년 대표팀 같이 뛰었던 선수잖아요. 저랑 추신수 선수랑 이정호 선수가 네. 세 명이 2학년 때부터 세 명이 같이 나갔었어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뭐 키움 코치도 했었고, 네. 뭐 또 대구 상원고였나요? 그렇죠. 거기 또 야구부 코치도 했었고요. 그 고양 원더스 고양 원더스 김성애에 있었고요. 있었고, 네. 일단 뭐 손승락 퓨처스 감독이랑 또 대구 출신으로서 또 동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NC 다이노스 2023 시즌 코칭 스태프도 좀 보겠습니다. 강인권 감독이 이제 그 감독 대행에 꼬리표를 떼고
새롭게 또 팀을 이끌어갈 예정인데요. 전용도 홍지만 코치 합류가 눈에 띄죠. 네, 맞습니다. 송지만 코치님은 뭐 기아에서 이번에 나오시면서 네. NC로 들어오시게 됐고 정영도 코치님은 또 수석 코치로 SSG에서 나오셔서 NC단에서 수석 코치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전민수 선수는 어떻게 보면 선수를 끝내고 나서 처음으로 만난 네. 코치님이고 네. 팀을 나간 코치들 중에서 손민환, 용덕한, 김태룡, 최정봉 코치가 눈에 띕니다. 최정범 코치, 손민환 코치님, 용덕한 코치님은 거의 NC의 창단 그러니까요. 멤버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다 나가셔서 최정범 감독님께서는 고등학교 감독님으로 네. 가셔가지고 네. 근데 의문은 지석근 코치가 왜 저기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최강야구 멤버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누구를 가리킬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서 옆에서 가까이 보셨을 때는 네네네 아. 전혀 뭐 한번 본인한테 한번 직접 네, 물어보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성훈 코치님. 다음은 이제 롯데입니다. 서튼 감독 또 퓨처스팀 타격 코치를 맡은 라이언 롱 코치를 제외하고는 전부 국내 코칭 스태프로 팀을 꾸린 게 눈에 띕니다. 지난 시즌 시작할 때만 해도 외국인 코치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다음 뭐 배용수 코치, 최경철 코치, 뭐 이종훈 코치 이렇게 막 들어오셨고요. 네. 아웃은 제너드 레어드 코치, 로이스 링 코치가 네. 나가셨는데 어떻게 보면 서튼 감독이 이번에 계약 마지막 그쵸. 해기 때문에 단장과 소통하에 좀 변화를 좀 많이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롯데자이언츠가 올 시즌 FA 선수 3명을 다 영입을 했어요. 정말 투자도 과감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팬들도 기대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이게 시즌 성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될지는 정말 궁금해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네, 다음은 두산베어스입니다. 가장 크게 변화가 일어났던 팀 중에 한 팀인데요. 이승엽 감독 옆에서 각 파트를 맡아서 전문성 있는 코치들 영입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승엽 감독님 비롯해서 뭐 김한수 다 들어오셨죠? 다 들어오셨네요. 9명이 들어오시고 8명이 나가셨습니다. 네. 거의 다 바꿨다 생각하시면 그렇죠. 되죠. 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초보 감독님으로서의 이승엽 감독님이기 때문에 첫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옆에서 본인을 보좌해줄 수 있는 코치님들을 많이 선호하셨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단도 이승엽 감독님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서 개편을 한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 8명의 코칭 스태프가 자연스럽게 네. 물갈이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명단을 보면서 또 새삼 느끼는 게 이승엽 감독이 참 잘 살아오셨구나. 김한수 감독이 선배인데 네, 물론 선배가 수석 코치는 사례는 그동안 계속 있어 왔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김한수 전 감독과 이승엽 지금 현 감독의 그 모습이 참 그것도 삼성이 아닌 두산에서 그 두 분이 같이 간다는 게 되게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선수가 감독님을 모시고 소속 코치님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림 자체가 이승엽 감독님의 강단, 인간미가 참 많이 보이는 그런 결정인 것 같습니다. 네. 정수성 코치 어떻게 잘 하시겠죠? 정수성 코치는 뭐 SSG 뭐 우승도 이끌었던 코치이기 때문에 뭐 저랑은 뭐 최강야구 네. 또 청춘야구단 그러네요. 같이 뭐 해봤기 청춘야구단도. 때문에 작전 코치로서의 굉장히 능력은 되게 좋습니다. 네. 다음은 지난 시즌 최하위였죠. 네, 하나이글스의 코칭 스태프 명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김성각 코치님이 오랜만에 이제 돌아오셨고요. 뭐 박승민, 김정민, 이대진, 정복모 코치 총 5명이 들어오셨고 조성환, 김기남, 웨스 클레멘츠 코치가 네. 팀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1군에서는 그렇게 많은 코칭 스태프의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대준 코치가 이제 수석 코치로 오게 됐고요. 네. 나머지는 뭐 거의 2군 퓨처스 리그를 맡고 있는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수베로 감독도 큰 변화보다는 지금 기존에 있는 코칭 스태프와 좀 더 호흡을 맞춘 3년째이기 때문에 올해는 뭔가 성적을 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구단들이 발표한 명단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삼성은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이병규 질롱코리아 감독이 수석 코치로 가는 게 이제 확정이 됐죠. 네. 호주 리그가 끝나는 대로 아마 공식 발표가 될 겁니다. LG의 박경환 배터리 코치, 삼성 이병규 수석 코치, 두산 이승엽 감독 등 올겨울은 유독 현역 시절 소속팀이 아닌 팀에서 지도자 생활을 이어가거나 새롭게 시작하는 지도자들이 눈에 띕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뭐 응원하는 분들도 있고 약간 섭섭해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또 이렇게 새롭게 도전을 이어가면서 프로야구 전체가 좀 변화를 이루는 것도 저는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뭐 프랜차이즈라는 의미보다는 많은 선수들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능력을 많이 알려주는 것도 저는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국제 대회는 한 시합에 승부지 4시합 5시합 하는 거 아니까 똑같은 팀하고 일본 선수들은 제일 문제지 없는 초태명하는 투수한테는 약해. 정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린다는 것, 무한한 경쟁을 위해, 때론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달린다는 것,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 정훈의